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저는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잠깐 쉬었어요. 자, 66회 FAT 1급 실무 이론입니다. 실기를 먼저 하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실기를 먼저 하고 이론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론이 지금 이제 10개밖에 안 되지만, 10문제 중에 한두 개라도 풀다가 막히면 열받아가지고, 가슴 떨리고, 손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실기할 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실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대부분 거꾸로 하거든. 대부분 다 이론부터 해요. 그래서 이론부터 막혀가지고 실무할 때 막 더 떨리고 이래서 더 안 되거든요. 이론부터 하세요. 실무부터 실무부터 하세요. 실무를 먼저 하시고 이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갑니다. 자,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이고요. 일반기업 회계기준하고 세법 적용한다 라고 돼 있고, 자, 문제 1번. 답변, 이 과장이 답변에서 할 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김 부장이 한공에다 외상매입금을 언제 지급했냐 그랬더니 방금 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 근데 뭐래요? 거래 분석, 부채자산 이런 거. 외상매입금 갚았다면서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죠. 이건 부채고, 외상매입금은 부채고, 보통예금은 자산. 물론 자산 감소, 부채 감소죠.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이런 건 생기초 아니에요, 생기초.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여기 있네, 2번. 됐죠? 당연한 거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아냅니다. 옳지 않은 거.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아주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상계금지. 상계하지 마라. 그 다음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즉 유동자산과 부채를 먼저 적고 비유동자산과 부채는 나중에 적어라. 그 다음에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죠? 그럼 다 맞으니까 답은 4번.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바뀌었죠. 그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습니다. 답 나왔고, 다음 12월 31일 다른 말로 하면 기말 매출 채권을 계산하면 얼마냐. 기초 매출 채권 어쩌고 돼 있죠. 이럴 때는 잽싸게 머릿속에 매출 채권 하면 머릿속에 외상 매출금을 떠올리시고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다. 이렇게. 그럼 기초 매출 채권. 기초가 차변이죠. 기초 60. 그 다음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 이게 얼마냐 묻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차변의 외상매출. 외상매출액의 증가니까 차변의 외상매출, 대변의 외상대금의 회수. 그리고 이 문제 없구나. 이 문제 없지만 대손 발생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기초 60만원. 만단위 60. 매출액 140만원. 응? 매출액은 140이고 그 중에 현금 매출이네. 그 중에 현금 매출. 그럼 매출은 140이지만 현금 매출이 30만원이래. 그럼 외상 매출은 110만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매출채권 회수는 130만원이고 대손은 없어요. 170에서 30 빼면은 40. 그게 답은 2번. 맞죠?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중요한 건 현금 매출을 빼야 돼요. 현금 매출 빼야 돼. 현금 매출하고 외상 매출 구분해서 지금 우리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걸 하고 있잖아요. T계정 구조를 익혀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낯설 수 있지만 꼭 외우셔야 돼요. 공식처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음,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성급비용, 상품, 매출채권, 장기대여금 중에 장기잖아요. 비유동이잖아요. 얘는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인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도소매업 중에 판관비 계산하면 얼마냐. 판관비는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잖아요. 여과된 비료. 뭔 소린가 모르면 이론 강의를 들으러 오세요. 카페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과된 비료. 급여 같은 거.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퇴직급여, 대손상가비, 이자비용, 영업의 비용, 접대비. 그럼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더하면 되죠. 영업의 비용에는 무슨 손실. 그리고 이기기가 있죠. 이기기 손실 이기기.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가비, 이기기 손실 이기기가 있어요. 그럼 260, 270, 32, 35,
377 1번 1번이죠. 됐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즉 당기손익은 당기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고되지 않는 것은이에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 얘는 기타 포괄손익, 자본이죠.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답이고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이에요.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입니다. 다음 그 다음 결산정리 전 순이익이 20만원인데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순이익이 얼마냐. 그럼 수정전 순이익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수 수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급여 미지급을 계상하지 않았잖아요. 연습이 좀 된 사람은 한눈에 보자마자 쉽게 하는 방법. 미수 수익은 자산 더해줘라.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은 부채 빼줘라. 끝. 2만원 더하고 3만원 빼고 만원 빼면 되니까 19만원.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왜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미수수익 분개하면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수익이었네. 이자수익 이렇게 분개가 되니까 수익이 증가되잖아요. 수익이 증가되면 이익 증가되죠. 그 다음 급여 미지급, 급여 비용, 차변에 급여,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급여는 비용이잖아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급여, 부채는 대변. 그럼 차변에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죠. 수익 증가, 비용 증가. 그래서 당기순이익 구할 때 더해주고 순이익 구할 때 빼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냐.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 매출했다. 당연히 저희가 제품 매출이잖아요. 제품 매출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목욕, 이발, 미용, 사우나 이런 거 목욕, 이발, 미용, 사우나 또는 택시 이런 것들은 주로 개인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가 곤란하죠. 세금계산서 끊는 기본이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은 영수증, 즉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대체가 되죠. 대부분. 됐죠. 그 다음에 9번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래.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 세금을 자산으로 조세물납. 세금을 내려고 회사에 물건을 내는데 세금을 또 물려? 그럼 안 되죠. 이건 안 들어갑니다. 가가 들어가면 틀려요. 가가 들어가면 틀려. 답은 2 아니면 3. 둘 다 나가 들어가 있죠. 그럼 나는 볼 필요도 없어. 다냐 라냐 양도 담보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가 들어가면 틀려.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봐도 됩니다. 승용차를 매각에 처분하는 거나 상표권 양도 이런 것도 내용 몰라도 아닌 걸 잽싸게 찾아내면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AT 잘 나오는 거죠. 이익이 부가세 확정 신고 때인데 과세표준 구하래. 과세표준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 구하는 거죠.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을 구하는 겁니다. 매출액. 자, 주어진 자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되어 있다. 외상으로 팔았다. 물어본 게 매출액이랬죠. 수출액이 포함됩니다. 그럼 다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세액을 물어봤다면 그 중에 이 수출은 영세율이잖아요. 그럼 영세율을 뺀 1000만원, 그럼 세액은 100만원이죠. 근데 물어본 게 세액이 아니에요. 할부 매출 들어가죠? 들어가죠. 토지는 면세잖아요. 토지는 면세잖아요. 제품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죠. 면세예요, 면세. 그 다음 담보 제공, 과세거래 아니죠. 그럼 뭐야? 1720, 이거네? 1720. 이거 두 개 더한 거밖에 없죠. 이거 두 개는 안 들어가요, 밑에는. 토지는 면세. 면세 매출이니까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담보는 과세거래가 아니다. 끝났네. 뭐 이상할 거 없죠? 이상한 거 없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이 정도는 무난하게 해야 돼요. 참고로 전산회계에 비해서 AT가 약간 쉬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전산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AT 기출문제를 이렇게 좀 해설 강의 좀 참조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같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게시판 남겨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합격했으면 합격 소식 좀 남겨주시면 땡큐 베리 망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